지난 11일 경기 연천군 DMZ 인근에서 난 산불입니다. 이틀 동안 계속된 산불로 산림 560헥타르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국가산불실험센터에서 환경에 따른 산불의 위험성을 확인해봤습니다.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난 산불은 불기둥이 위로 솟지만 바람을 일으키자 산불이 옆으로 누우면서 번지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경사진 산에서는 불이 더 빠르게 번진다는 건데 초당 4m의 바람이 불면 바람이 없을 때보다 산불 확산 속도가 약 10배 빨라집니다. 이번에는 산불이 계곡에서 난 상황입니다. 뜨거운 열이 발생하자 산불이 춤을 추듯이 맹렬하게 타올라갑니다. 산불의 열기로 발생한 대류 현상이 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계곡부에 있는 하단부에 차가운 공기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류 현상에 의해서 어떤 바람이 더해지는 것처럼 좀 더 강하게 연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엽수가 많은 산에서 난 산불은 훨씬 위험합니다. 침엽수에서 난 산불이 더 오래 탑니다. 다 탄 것 같이 보였던 침엽수 산불에 바람을 불어넣자 다시 불길이 타오릅니다. 경기도 가평과 포천에는 침엽수종이 많은데요. 침엽수에는 불에 잘 타는 테라핀이라는 성분이 있어 화렵수에 비해 산불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최근 10년 동안 산불 평균 집계 결과 경기도는 연평균 122.1건으로 경북이나 강원도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경기 북부에서 난 산불은 64건으로 경기 남부에 비해 인구가 35%에 불과한 북부에서 더 많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산불의 위험은 더 커집니다. 대부분이 영농 부산물 태우기랄지 논밭두렁 소각 등 이런 소각 산불이 많기 때문에 봄철에는 소각 행지를 절대적으로 금지를 해야 합니다. 산불의 절반 이상은 쓰레기 태우기, 담뱃불, 그리고 입산자 실화 등 생활 속 부주의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영남 지역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서울 면적 80%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소중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일상이 마비되는데요. 이런 피해 주민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방관들이 작은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소방본부 소방관들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119원의 기적 캠페인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인천소방본부 119원의 기적과 재난 현장 최일선에 있는 소방관들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홍보교육 담당관 안광일 조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인천 강화소방서 현장 대응단 신충복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 단장님, 먼저 예. 이 산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던데요. 지난달에 있었던 그 영남 지역 산불로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났습니다. 네. 그 단장님께서는 산불 진압 이 경험이 많으신데 이번 그 영남 지역 산불 그렇게 확대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봄철 산불의 특징적 현상 중에 하나가 동시다발적인 산불입니다. 근데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2년도 울진 산불과 23년도 강릉, 한평 산불 때도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헬기와 인력을 분산해서 산불 진압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봄철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고요. 두 번째는 백두대간의 경사진 험한 산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숲의 나무와 많은 낙엽의 가연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강풍으로 인한 불씨가 날아가는 비화 때문에 매년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이 소나무가 많아서 피해가 더 컸다. 특히 소나무가 침엽수여서 이 화렵수보다 잘 타고 또 솔방울이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화렵수는 그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침엽수보다 훨씬 그래서 화재에 좀 잘 강합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침엽수과에 속하고 그래서 더 화재 속도가 빠르고 불에 더 잘 탑니다. 더더군다나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송진에 테르핀이라는 휘발성 기름 성분이 있어서 일반 나무보다 훨씬 더 잘 타고 연소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소나무의 산불 화재가 더 위험하고 더 확대가 빠르게 됩니다. 네, 그 안광일 조정관님. 예. 그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 3, 4월 특히 봄철에 화재가 산불이 많이 나는데요. 인천 지역도 그렇습니까? 인천 지역 통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54건으로 이 중 39건, 약 70%가 봄철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의 경우에는 11회가 발생을 했는데 이 중 봄철에만 8회가 발생을 했고요. 2022년에도 산불이 9회나 발생을 했는데 그중 8회가 봄철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만 보더라도 고온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산불이 집중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봄철이 이 산불 최대 취약 그 시점인데 보통은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출동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산불의 경우에는 소방관보다는 이 산림청이 이 주무기관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소방관들은 어떻게 지원 활동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산불이 발생을 하면 산림청이 총괄 업무를 하고요. 소방은 산림청과 협업을 해서 산불 진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압대원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산림청의 산불 진압 특수대원과 시군구 소속의 산불 감시 및 진압대원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산림청의 산불 진압대원은 지상에서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특수부대격의 산불 특수진화대원이 있고요. 그리고 공중에서는 헬기를 이용해서 방수하는 공중진화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시군구에 운영하는 산불 감시 및 산불 진압대원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군구에 운영하는 산불 감시 및 산불 진압대원 분들은 산불 조심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기간제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이분들이 대부분 다 60대가 넘는 고령자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험한 산세에 그 화재 진압 활동하기에는 체력적 한계가 있어서 사실 운영하기가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네. 네, 지난달 3월 22일에 경남 창녕군 소속의 산불 당시 때 인솔 공무원 1명이랑 산불 진화대원 3분, 60대가 넘는 3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22년 기준 전국 지자체가 채용한 산불 진압대원 9,000명의 평균 나이는 61세로 환갑이 넘었습니다. 농촌 지역에 젊은 사람들도 없고 최저시급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젊은 층의 그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로 사업을 겨우겨우 이끌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불의 총괄은 누가 하냐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 총괄을 하고요. 소방은 저희는 주로 인명보호와 시설보호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신단장님. 그러면 일단 산불이 났다. 그러면은 진화 작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주불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주불은 주로 헬기로 잡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산불 진압 방법은 먼저 산림청과 소방에서 지상대원을 먼저 투입을 시키고요. 헬기가 필요하면 헬기를 요청해서 하늘과 지상에서 동시에 화재 진압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림 화재에서 주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부를 신속하게 잡아야 연소 확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산불 학회에 따르면 보통의 산불 진화도의 공헌도를 따져보면 40%는 헬기로 방수해서 운용을 하고 나머지 60%는 지상대원을 신속히 투입해서 재발 방지와 잔화 정리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산불의 주부를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소방용수 공급이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헬기로만 공중에서 방수를 하면 두꺼운 낙엽층의 표면에만 진압이 되고 낙엽층 속에 있는 잔불들이 다시 강풍의 비화로 인해서 살아나서 자꾸만 옆으로의 산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불씨를 완전히 잡기가 쉽지 않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지상대원 투입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산불 진압 방법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헬기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큰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 두 번째는 신속한 지상대원을 투입시켜서 잔화 정리 및 재발화 방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네, 공중에서 이제 헬기가 진압을 하고요. 예. 지상에서는 이제 소방대원들이 출동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 산이 있으면 물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을 건데 네, 물은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진화를 하게 됩니까? 아, 네, 맞습니다. 지금 물 공급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숲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즉 임도가 너무 부족한 현실입니다. 물론 요즘 환경단체에서 임도 설치에 관해서 찬반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실제 산불 진압 시 어려운 부분은 험한 산세의 등반이랑 무거운 장비의 운반, 그리고 지속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가장 어렵습니다. 만약에 임도가 많이 있다면 소방대원, 산림청 대원들을 신속히 이동시켜서 배치를 한다면 산불 대응에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임도에 설치된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22년도 울진 화재 때 500년 된 소나무를 지켰고요. 그 밖에 많은 금감 소나무를 지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임도를 활용하면 지상대원을 신속히 이동시켜서 산불이 오기 전에 미리 대기를 시키고 산불 진압 작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임도의 이런 필요성, 효과성에 대해서도 많은 학술지, 논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임도의 지속적인 확충에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각계에서 이 임도의 중요성 예.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이번 또 산불의 특징이 보면은 목격자들 말씀에 따르면 이 불이 마치 이 도깨비불처럼 이렇게 점프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어떤 현상입니까? 네, 이런 현상을 비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비화를 한자로 날비, 불화자를 씁니다. 즉 날아다니는 불꽃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소방학 개론 중의 용어의 하나인데요. 비화 현상은 강풍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림 화재에만 발생하진 않습니다. 일반 화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먼저 관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관창이란 소화전 또는 소방호수 끝에 달려있는 물을 뿌리는 분출 장치입니다. 이런 관창을 가지고 소방에서는 비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풍속 5m/s 이상이 되면 바람이 부는 아래쪽에 선제적으로 소방호수를 전개해서 관창을 배치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화 경계 관창 배치라고 합니다. 산불이 나면 인근 중요 사찰이나 주택가, 시설물에 소방력을 배치해서 지붕 등 주변에 미리 물을 뿌려놓는 이유도 비화 현상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산불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저희 소방, 산림청이 그나마 대응하기 쉬운데
이 비화로 인해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 수도 있고 서쪽에서 남쪽으로 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봄철 산불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광일 조정관님. 네. 네, 우리나라의 산불이 이 봄철에 집중되고 있고 예. 또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이 산불의 원인은 이 자연 발생적인 것보다는 이 실화가 많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2월부터 5월 중순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산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산림청에서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총 546건 중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이고요. 쓰레기 소각이 67건, 농산 부산물 소각이 60건, 담뱃불 실화가 37건, 기타 177건입니다. 통계 자료와 같이 산불 원인의 대부분은 사람에 의한 실화 또는 소각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네, 입산자의 불의 사용, 그리고 무심코 버린 담뱃불,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불씨가 번져서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도 인재에 의한 것으로 한 성묘객이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씨를 정리를 하지 않아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강한 바람이 불면은 이 산불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도 굉장히 확산될 텐데요. 예. 이렇게 이제 산에서 이 산불을 만날 때 네. 어떻게 이 대피해야 되는지 대피 요령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산불은 일단 바람이 부는 쪽으로 이렇게 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감안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일단 빠르게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피 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서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내고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날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네, 안광일 소장관님. 예. 화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소방본부에서 119원의 기적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계신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하루에 119원씩 월 3,570원의 작은 정성으로 저희 소방 활동 현장에서 마주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119원의 기적의 119는 우리 소방에 119의 의미를 더해서 1. 하루에 119원씩 1. 하나된 마음으로 9. 구조가 필요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라는 의미를 더욱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캠페인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언제 시작하게 됐습니까? 우리 소방관들의 임무는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서 어려운 위험으로 처해 있으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이러한 사고 현장을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그런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뵙고 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복귀를 하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어 드리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좀 다시 일어서실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드리기 위해 2019년 8월 전국 최초로 인천 소방관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12억을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12억 원이면 작지 않고 이게 정말 119원의 기적이 현실 그대로 기적이 된 것 같은데 네. 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렇게 큰 금액이 모일 걸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 저희 처음에는 이렇게 큰 금액이 모일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근데 한 해 지나갈수록 많은 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셔서 현재 이렇게 큰 돈이 모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만큼 보람도 크실 것 같은데 이렇게 모은 돈은 어떤 기준으로 네. 누구에게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현재 처음에 우리 소방관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시작했던 이 모금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인천에 계신 시민분들도 참여를 해주시고 시민단체, 기업체,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국민들께서도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인 기금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 또는 그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저희가 출동한 그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서 발견한 좀 도움이 필요하신 어려운 인천 시민분들이 계시면 이러한 분들을 저희한테 도와줄 수 있는지 요청을 해서 그 추천을 하게 되면 이제 담당자인 제가 이제 그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 대상은 저희 인천 시민으로서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하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그리고 뭐 장애인 등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거를 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긴급 생계비, 뭐 치료비, 피해 복구비 등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저희가 이제 많이 도와드리는 부분은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저희 모금에 있는 그 기금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피해 현장을 다니다 보면 딱 이런 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또 어려움에 있으셔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규정을 좀 개정해서 화재 피해로 전소가 되거나 화상을 입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소방관들이 재난 현장에 최일선에 계시고 또 최일선에서 이 보면은 안타까운 사연들, 네.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을 건데 예. 이 지원금으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보람도 크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 특히 기억에 남는 지원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총 99건 116가구를 좀 지원을 해드렸는데 제가 다 직접 찾아뵙고 도움을 드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지금 담당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올해 1월에 화재 피해를 입으신 저희 인천 시민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귀화를 하셔서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생계를 위해서 그 직장에 나간 사이에 화재가 나서 그 주택은 전소가 됐고요. 그 대피 과정에서 첫째 자녀가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녀는 약간의 장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자녀 양육을 위해서 앞으로 또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를 뵙고 만나서 드렸던 말씀이 이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대한민국은 따뜻한 나라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담당 이제 저희 의용 소방대뿐만 아니라 지자체 담당 뭐 사회복지 공무원 그 기타 시민 단체 여러 유관기관들께서 함께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도와주셔서 현재는 어느 정도 피해 복구가 다 되고 일상으로 회복이 어느 정도 돼서 지금 제 기억에 가장 뜻깊고 좀 보람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119의 기적 캠페인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119의 기적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인천 소방본부 또는 그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혹시 그 홈페이지로 통한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화로 가입 또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모금한 모금액과 지원 현황은 인천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이제 대담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119원의 기적 캠페인 관련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인천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하루에 119원, 월 3,570원 이러한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그동안 많은 기적을 이루어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0건의 기적에 아낌없는 격려와 그 응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같은 우리의 마음이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위의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인천소방본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에 소방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불의의 사고로 절망적인 상황에 생기시더라도 항상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시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춘복 단장님. 네. 봄철에 이 산불이 집중되고 지난달에 산불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산객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인데 네. 이 산불 그리고 화재 관련해서 주의할 점, 당부할 점이 있다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인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반이 넘는 원인이 실화 또는 소각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4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행 시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 및 흡연을 금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산 부근에서는 쓰레기 및 농작물 소각 행위를 금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불을 발견하시면 즉시 119로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하실 때는 현재 신고하시는 분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산불 발생 지역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만약 작은 산불을 발견했다면 외투 또는 흙을 이용해서 진압해 주시고 산불 규모가 커지면 대피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대피하실 때는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해 주셔야 합니다. 실수로 산불을 냈다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가시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달 경북 의성의 산불처럼 작은 산불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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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소방본부 소방관들이 보여준 119건의 기적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이런 온정과 작은 나눔이 앞으로도 더 큰 기적을 만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